반민주주의적인 의원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색된 국회를 푸는 출발입니다. 저희가 대폭 양보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2월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초부터 시작된 여야 대치 국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본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요. 2월 임시국회도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초에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만난답니다. 담판을 해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두 가지 질문에 좀 집중을 해보죠. 우선 국회 열겠나? 두 번째, 오늘 열리는 국회 윤리특위, 여기는 조건부 딜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만나보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드디어 원내대표 3인방이 주초에 만나시는군요. 네, 오늘 9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주초 네. 하길래 언젠가 했더니 오늘 바로 만나시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각 당의 대표단이 방미하고 돌아오셨잖아요. 미국 방문하고. 네네. 거기서 좀 국회 정상화가 대표들 사이에서 논의가 된 겁니까? 이번에는 뭐 국회의장님하고 이렇게 각 당의 뭐 대표나 원내대표가 가서 아마 언론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했을 겁니다. 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뭐 정확히 듣지는 않았는데요. 뭐 원론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계속 파행 상태로 예.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의장께서 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원칙 정도 거기선 얘기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동안 개원을 막았던 쟁점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진전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쟁점들을 좀 다시 짚어보면 한국당이 내세웠던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 이 중에 민주당이 이제는 뭐 양보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여지가 있는 게? 아니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김태우 특검은 지금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손혜원 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도 뭐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뭐 아마 그건 또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조혜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회를 우리 정부 여당이 그렇게 이걸 하자. 일단 청문회를 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아예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무슨 뜻이요? 저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하게 또 시급성 있는 논의사항 중에 하나가 선거법 아닙니까? 선거법을 사실상 1월 중순부터 자유한국당은 거의 뭐 논의 자체에 잘 참여도 하지 않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뭐 전당대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국회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의심스럽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지난번 뭐 구정이 끝나자마자 상임위나 법안 심사 이런 거라도 빨리 하자. 지금 여러 가지 민생 입법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야 할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장할 건 주장하고 주장하면서 또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현재까지 지금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오늘 만나봤자 그럼 합의 도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3월 임시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지금 3월 임시국회건 뭐건 간에 지금 저는 뭐 조건을 그렇게 내걸어 가지고 더구나
지금 누가 봐도 그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이렇게 국회를 문을 닫아놓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여당 주장을 입장 부담으로 하더라도, 따지자면 사실은 여당의 부담이 훨씬 크잖아요. 집권 여당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루하루 정말 피가 정말 마르시죠? 안타깝습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중요한 어떤 법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홍 이것은 의원님. 어떤 그 이제 타이밍이 있는 건데 예. 또 그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늦어지면 정말 결국 국민들이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좀 일은 하면서 그걸 좀 서로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일단 문 열고 타협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입장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해서 국가를 거의 마비를 시키는 이런 상황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는 암초가 5.18 망언 이슈입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3일에 대한 국회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접수는 이미 됐고 드디어 오늘 1차 회의가 열리는데 그런데 본회의는 고사하고 윤리특위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와요. 이유가 뭔고 하니 한국당이 여기에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5.18 망언 3인방 징계안을 윤리특위 그 안건으로 올리려면 손혜원, 서영교 징계 안건도 함께 올려야 된다. 패키지로 가는 조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5.18 망언은 정말 국회 입법부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리위에 여러 가지 뭐 여야 간에 그런 사안이 있고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형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물타기해서 그것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5.18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국민적인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는 뭐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건 또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5.18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저는 국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독 처리해야 된다. 이거 패키지로 묶어서 딜할 일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을 할 것 같거든요. 오늘 이거 패키지로 간다라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한국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사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5.18 망언을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소극적이거나 시간 끌기로 뭐 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이렇게 뭐 압도적인 다수를 뭐 여당이나 또 함께할 수 있는 야당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은 뭐 당사자가 아주 그 뭐 조롱하듯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는 식으로 윤리이건 뭐 국회 본회의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나머지 그 정당들이 느끼는 또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분노와 지금 현실 인식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 뭐 국회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그러신데요. 현실은 오늘 당장 간사들이 협의할 때 서영교, 손혜원 건도 같이 올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거거든요. 뭐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혹은 그걸 좀 받아서라도 그러면 일단 특위 전체 위로 올리실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는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특위에서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민의 분노 이런 것들이 전해지니까 아주 뭐 형식적인 사과라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만들어 가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손혜원, 서영교안 같이 가자는 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 시간 끌다가 이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되겠죠. 저는 그래서 5.18 망언 3인방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흐지부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서영교 손혜원 안건까지 같이 올려서 어차피 윤리특위 중에 지금 윤리특위에 민주당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윤리특위에 예. 지금 뭐 그 외에도 지금 계류 중인 뭐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다 보면 전부 다 하나씩 분리하면 이걸 꺼내고 또 분리하면 다른 예, 걸 꺼내고 예. 이러면서 사실 윤리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거의 무용지물 아닌가요? 지금 윤리특위 네, 아무것도 그래서 안 해요. 지금 뭐 서영교 뭐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도 뭐 최계열 의원이라든지 또 뭐 이장호 의원이라든지 예.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아마 5.18도 그 중에 하나로 n분의 1로 돼서 예. 아마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은 지금 뭐 다른 당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좀 예. 분리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단독 처리 반드시 할 것이다. 네. 손혜원 서영교 건하고 같이 묶어서 가자는 딜은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수사 중인 사안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진실 공방만 하다 그냥 끝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계가 네,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서로 그냥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하다가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예, 끝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뭐 더 심각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윤리에 제소가 돼 있는데 예. 이게 가동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좀 따로따로 하시죠. 그러면 다 따로따로. 그 딜에 간사협의회에서 이것저것 딜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따로따로 저는 모두 뭐 올리는 거. 5.18 망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먼저 하고 뭐 나머지는 뭐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윤리가 만들어져 있다면. 지금 청취자들의 분노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국회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윤리특위란 거 없애버려라라는 극단적인 문자까지도 들어온다는 거. 이 민심을 좀 알아주시고. 네, 오늘 좀 부끄럽지만 사실 윤리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또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우니까 좀 이런 네. 상태가 지속돼서 정말 이거는 정말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홍영표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